자, 안녕하세요. 자, 2015년 2회 스프레드시트 문제풀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 21번인데요. 전체적인 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항상 요즘 패턴이 그런 것 같아요. 새로운 문제들, 약간 난이도 있는 문제가 한 두세 개 보이는데, 우리가 100점 맞으려고 하는 게 아니니까, 그런 것까지 너무 스트레스 받아가면서 공부하시면 조금 힘들죠. 그러니까, 어느 정도 버릴 건 버리면서 가시면 충분히 합격하시고도 남고 스트레스도 좀 줄일 수가 있어요. 자, 한 17문제 정도는 여러분들 여기서 맞춰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문제 우선 한번 풀어보고 그 다음에 강의를 보시면 아주 좋을 것 같아요. 자, 다음 중 필터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필터 기능을 이용하면 워크시트에 입력된 자료 중에서 특정 조건에 맞는 자료들만 워크시트에 표시할 수가 있대요. 그렇죠. 내가 골라낼 수 있으니까. 자, 자동 필터는 여러 필드 조건을 지정하는 경우에 각각 조건들을 AND 조건으로 지정이 된대요. 그래서 제가 예제로 하나 이렇게 만들어 놨는데, 자, 예를 들어 가지고 얘를 우리 필터 이렇게 지정을 하고요. 여기 뭐 성별이 있기는 있는데, 여기에서 뭐 다 지우고 1 이렇게 하면 이제 뭐 1이 남자일 테고, 그 다음에 여기에서 뭐 성명에서 지금 보니까 김 씨가 2명 있네요. 자, 그래서 여기서 텍스트 필터 해가지고 뭐 시작 문자에서 여기다가 김 이렇게 하게 되면 김이면서 성별이 1인 남자인 애들이 목록이 나오게 되겠죠. 이런 식으로 필드 간에는 AND 조건만 가능하고요. 뭐 이런 경우도 또 있겠죠. 필터 주고 한 필드 내에서는 어때요? 시작 문자 이렇게 해가지고 시작 문자를 뭐 김씨 또는 해가지고 또 줄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한 필드에서는 또는 조건도 지정이 가능하다. 근데 그러니까 필드와 필드 단계에서는 이렇게 열 간의 조건에서는 AND 조건만 가능하다는 거 너무 잘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너무 자주 출제되는 애니까요. 자, 고급 필터를 실행하는 경우에 조건을 만족하는 데이터를 다른 곳에 할 수 있다는 건 아시죠? 자, 그리고 고급 필터가 적용된 결과표를 정렬할 경우에 숨겨진 레코드도 정렬에 포함된다고 했어요. 그래서 제가 예제를 그냥 뭐 여기에 맞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그냥 비슷한 걸 하나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뭐 성명이 김씨인 애들을 쭉 검색을 한번 해볼게요. 자, 그러면 여기에서 고급 눌러주고요. 조건 범위 여기가 되겠고요. 현재 위치에서 필터를 해야지 행이 숨을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딱 해주시면은 이런 식으로 나온단 말이에요. 자, 이 상태에서 보니까 여기서 사용 금액이 지금 뭐 내림차순으로 되어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막 섞여 있죠. 자, 그럼 얘네를 정렬을 한번 해볼게요. 자, 정렬해가지고요. 여기에서 사용 금액을 오름차순으로 한번 정렬 한번 해볼게요. 자, 했더니 이런 식으로 해서 58,000원 해가지고 그 필터링 된 애들은 괜찮은데 여기 보시면 이제 1, 4, 7, 9, 13, 19라는 건 행이 숨었다는 얘기거든요. 그 상태에서 딱 죽여줘 보면 펼쳐져 보면 어때요? 사용 금액에 해당하는 애들이 정렬이 안 돼 있죠. 그지? 좀 전에 우리가 필터링한 상태에서 만약에 정렬이 숨어있는 애들까지 됐다면 얘를 풀었을 경우에 어떻게 되겠어요? 그 값들이 정렬이 돼 있어야 되지만 지금 그렇지 않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거 얘가 닫혀야 되는데, 고급 필터가 적용된 결과표를 정렬할 때 숨겨진 레코드들은 정렬에 포함이 되지 않습니다. 그죠? 좀 재미난 문제네요. 자, 다음 중 아래 워크시트에서 영역을 선택한 후에 채우기 핸들을 이용을 했대요. 자, 그러면 여기에서의 각각의 영역에 올바른 것은 그랬습니다. 자, 우선은 여러분들 아시겠죠? 이렇게 딱 채웠을 때 B4라고 했으니까 여기까지 갈 거야. 일, 월, 화, 수. 그러면 우선은 얘는 이렇게 되겠죠. 근데 다음번이 문제야. 자, 우리가 일반적으로 1, 2 이렇게 해놓고 자동 채우기라면 어떻게 됩니까? 여기에 이거 감안하지 말고 얘만 우리가 자동 채우겠다고 치자고요. 그 간격만큼 증가하는 거 아시죠? 복사가 되는 게 아니라 이 간격만큼 두 개를 범위 선택했기 때문에 간격만큼 돼요. 1씩 증가하는 거예요. 3, 4 이렇게 가겠죠. 그래서 2번이 답이 되겠네요. 한번 해볼까요? 제가 22번을 이렇게 해놨네요. 자, 그래서 우리가 그냥 얘만 이렇게 자꾸 자동 채우기를 해도 증가를 할 테고 또 1, 2 이렇게 선택을 하게 되면 그 값의 범위만큼 증가를 하잖아요. 그지? 그럼 만약에 이런 경우죠. 뭐 2하고 3하고 하면 2씩 증가하겠죠.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같이 선택하면. 뭐 이런 개념이다. 라고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에 성명 필드에 아래와 같이 사용자 지정 필터 조건을 설정했대요. 표시되는 설명으로 성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그랬습니다. 자, 이시 또는 연이 포함된 경우. 자, 보세요. 여기 보시면은 우선은 2로 시작하는 이 되는 거고 글자에 연이 포함된 애들이 모두 다 나오게 됩니다. 자, 그러면은 이씨인 애들 다 나오고 또는이니까 또 글자에 연이 있는 애들은 다 나오게 되겠죠. 선생님, 이렇게 하면 연시도 나오나요? 연시도 나옵니다. 근데 예제는 연이 없기 때문에 요 해당하는 조건에 따라서 우리가 나오겠죠.
자, 우선은 이 C는 다 나온다 그랬어요. 이 C네를. 그리고 글자가 중간에 뭐예요? 네, 연이 들어가는 애들 다 나올 수가 있어요. 연시도 나올 수가 있어요. 우리가 에스터리스크를 앞뒤로 치게 되면은 여기에 어떤 글자가 오든 다 되는 거잖아요. 그렇다 보니 여기에 글자가 없이 연으로 시작하는 애도 검색이 될 수가 있고 끝나는 애도 될 수가 있어요. 대신에 남 이수는 안 되죠. 자, 여기 보시면은 이시니까 이 에스터리스크 하니까 무조건 첫 번째 글자는 이가 나와야 돼요. 남이 올 수가 없어요. 또는 중간에 연이 있어야 돼요. 남연수 이랬으면 나오겠지만 남연연 이렇게 남이연 이렇게 해서 나오겠지만 여기서는 값이 나오지 않겠죠. 자, 다음 중 데이터 분석을 하기 위해서 수행하는 정렬 기능에 대한 설명을 옳은 것을 그렸습니다. 정렬 조건을 최대 3개까지 할 수 있대요. 이게 옛날 얘기죠, 옛날 얘기. 자, 이게 보세요. 이게 정렬한다 그러면 정렬 몇 개까지 할 수 있습니까? 63개까지 할 수 있는 거 알고 계시죠? 자주 출제되는 애니까. 정렬 옵션으로 정렬 방향에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지정할 수 있다 그랬어요. 정렬 옵션에서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정렬을 지정할 수 있다 그랬는데요. 가능하죠. 이제 정렬 가셔가지고 옵션에 가시면 위쪽에서 아래쪽, 왼쪽에서 오른쪽. 이거 시험 문제에 종종 출제되죠. 기억나세요? 위에서 아래 당연히 되는 거고요. 왼쪽이죠. 왼쪽 A열부터 G열까지 그쪽 방향으로도 그림으로 한번 냅다 해볼까요? 자, 여기다 이렇게 된다면 이렇게 아니면 이렇게 정렬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얘는 맞고요. 색상별 정렬에서 오름차순은 흰색에서 검정순으로 정렬된다 했는데 색상 같은 경우에는 오름차순, 내림차순이 없어요. 그래서 여기에 지금 제가 색상을 이렇게 넣어놨는데요. 얘네를 가지고 정렬을 해보고요. 여기에서 값이 아니라 쉘 색깔 이렇게 지정을 하게 되면 내가 지정한 한 놈 있죠. 여기에 지금 목록에 포함된 애 중에 노란색 하나를 해서 맨 위에 혹은 아래에 표시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값 하나만 우리가 설정할 수 있다는 것만 기억하고 계시면 크게 뭐 어렵지는 않을 것 같아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색에 대한 정렬 기준에서는 하나를 위나 맨 아래쪽에 지정할 수 있다. 그래서 얘도 틀린 거죠. 자, 사용자 지정 정렬 순서는 첫 번째 기준에만 적용할 수 있다 했는데 XP에서는 그랬는데 2007로 오면서 달라졌죠. 그래서 사용자 지정 정렬 여기에서 20번짜리 가지고 한번 해볼게요. 정렬했을 때 여기에 사용자 지정 정렬 여기도 되죠. 기준 여러 개 넣었을 때 이 아래에서도 사용자 지정 정렬을 넣을 수가 있어요. 아셨죠? 자, 다 되는 거예요. 다음 중 아래 워크시트에 설정된 기능에 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것은 보겠습니다. 윤곽 기호에 대한 거네요. 자, 윤곽으로 설정된 데이터를 확정하거나 축소할 때는 이게 더하기나 빼기를 이용할 수가 있겠죠. 자, 얘는 좀 회색으로 좀 해놓을게요. 나중에 인쇄할 때 이게 컬러가 안 나옵니다. 이거 지금 하면 안 되는데 죄송합니다. 자, 하위 수준 숨기기를 실행하면 하위 수준을 숨기게 하면 영어, 수학, 열은 숨겨진다 그랬어요. 하위 숨기게 하면 여기에 나오는 컴퓨터, 제가 컴퓨터를 안 읽었군요. 자, 컴퓨터, 영어, 수학 얘네들이 숨겨진다 그랬습니다. 왜냐? 여기 평균에 있는 것이 요약값이니까 얘네가 숨겨진대요. 자, 제가 얘를 만들어 놨어요. 자, 그래서 엑셀을 한번 보겠습니다. 얘가 24번인가요? 25번인가요? 자, 이렇게 있죠? 자, 이렇게 있으면은 얘네를 이렇게 선택을 하고요. 데이터에 보시면은 이쪽에 윤곽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이놈이 윤곽인가? 자, 자동 윤곽. 이렇게 한번 지정을 해볼게요. 자, 그렇게 하고 얘를 딱 눌러주게 되면 어떻게 되나요? 자, 어때요? 1번 누르면 평균만 나오게 됩니다. 자, 2번 누르게 되면 전체가 나오겠죠. 자, 이거에 대한 거 기억하고 계십시오. 네. 맞죠? 그래서 왼쪽 하단에 1을 클릭하면 전체 데이터가 표시가 된다 그랬어요. 자, 1을 클릭하면 전체 데이터가 표시가 되나 봅시다. 자, 1을 클릭하면 요약값만 표시가 됩니다. 그 다음에 틀렸죠. 그래서 얘가 틀린 거고 윤곽을 해제하려면 데이터 탑에 윤곽선 그룹에서 윤곽선 지우기를 하면 된대요. 그래서 여기에서 우리 윤곽에서 얘인가요? 자동 윤곽 했고 이게 메뉴가 안 보여서 윤곽 지우기 이렇게 하시면 윤곽이 지워지게 된다라는 거네요. 요즘에 이제 윤곽에 대한 문제가 종종 출제가 되네요. 자, 다음 중 현재 화면을 수평이나 수직 또는 수평 수직으로 나눠볼 수 있는 제어 기능은 이랬습니다. 자, 창 정렬이라고 하는 거는 엑셀 파일을 여러 개 열었을 때 쓰는 거고요. 확대 축소는 아니죠. 창 숨기는 거죠. 자, 나누기는 데이터가 열나 많은 거예요. 지금은 뭐 많지 않지만 이렇게 딱 찍고 우리가 보기에서
창 나누기 1인가요? 얘가 창 나누기인가요? 네, 나누기 딱 눌러주게 되면 이 기준으로 해가지고 위에 값하고 밑에 값을 비교해 볼 수 있다거나 아니면은 오른쪽하고 왼쪽하고 비교해 볼 수 있다거나 할 때 쓰는 거죠. 그리고 얘네는 또 어때요? 이렇게 조정도 가능하다고 이야기했죠. 그리고 또 하나 있어요. 얘 더블 클릭하면 없어집니다. 이것도 다 출제됐던 내용들이죠. 그죠? 지금 그냥 단순하게 창 나누기만 나왔지만 이런 애들도 출제된 적이 있어요. 자, 다음 중 인쇄 미리 보기 화면에서 설정할 수 없는 기능은 이렇습니다. 인쇄 미리 보기예요. 상하, 좌우, 여백 당연히 되겠죠. 머리끌, 바닥끌 됩니다. 쉘의 행 높이 조정은 안 됩니다. 이것도 아주 자주 출제되죠. 열 넓이는 조정이 됩니다만. 자, 봅시다. 인쇄 미리 보기 해볼게요. 자, 그럼 여기 보면 여백 표시 한번 해볼게요. 자, 이렇게 하게 되면은 여기에서는요. 보세요. 열은 조정이 돼요. 근데 선생님이 행이 아니에요? 여백이지 얘는. 여백이에요. 행이라면 요 사이에 있겠죠. 아주 자주 출제되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자주는 아니고 전통적으로 많이 나왔던 애예요. 요즘엔 좀 잘 안 보였지만. 네. 자, 다음은 시트 탭에서 원하는 시트를 선택하는 방법이다. 자, 빈칸 A, B에 들어갈 키로 알맞은 것은 그랬습니다. 자, 연속적인 여러 개의 시트를 선택한다 했을 때는 뭐가 돼요? Shift. 서로 떨어져 있는 건 컨트롤. 너무 쉽죠? 자, 연속되어 있는 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Shift 누르고 딱 오케이. 자, 얘랑 따로 컨트롤 키 누르고 딱 이제 딱딱딱딱 다 아시는 내용이죠. 다음에 옆으로 넘어가야 되겠네요. 자, 다음 중 수식의 인수나 피연산지를 사용할 때 표시되는 오류 메시지로 옳은 것은 됐어요. 잘못된 인수래요. 인수가 잘못 들어간 거야. 그리고 또 피연산자. 피연산자가 뭐예요? 연산되는 대상자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3 더하기 3이다 그러면 3, 3을 우리 피연산자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얘네가 잘못 들어간 거야. 그때는 뭐가 나와요? 베일류가 나오겠죠. 자, 네임은요, 함수 오류나 이럴 때 쓰죠. 그죠? 인식할 수 없는 거. 이런데, 만약에 숫자를 넣어야 되는데 문자를 넣는다든지 이럴 때 쓰고요. 디비전 제로는요, 어떤 숫자 값을 0으로 나누면 무한대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에러가 나오고요. 자, 넘 같은 경우에는 표현할 수 없는 숫자 범위를 넘어설 때. 자, 그래서 여기에서 우리가 잘못된 인수나 피연산자 할 때는 베일류를 사용하고요. 시험 문제에 네임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 베일류, 얘네 자주 출제되니까 한번 정리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아래 워크시트에서 코드표를 참고하여 과목 코드에 대한 과목명을 구하되 코드표에 과목 코드가 존재하지 않으면 열나 어렵습니다. 그죠? 자, 근데 제가 한 가지 재미난 얘기를 해드릴게요. 제가 저희 두목내 강의를 어떤 사이트에서, 그러니까 교직원 연수하는 사이트에서 지금 가져가겠다고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원래는 저희가 제 강의는 두목넷에서 왕두목 강의는 다른 데 납품을 안 합니다. 근데 간곡히 부탁을 하셔가지고 납품을 하려고 했어요. 근데 이제 이게 인증 절차가 필요해요. 컨텐츠에 대한 질에 대한 거 하는데 그걸 한번 이제 심사가 들어갔다 나왔는데 심사에서 그 반려가 됐어요. 반려된 이유가 단어가 너무 저속하다. 응? 굉장히 저속해요. 근데 모르겠어요. 선생님들 대상으로 교육하는 거다 보니까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죠. 근데 저는 버리고 싶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교쳐달라고 얘기를 했는데 싫어요. 그랬어요. 안 하고 만다, 그제? 얼마 팔릴 것 같지도 않고. 워낙 그 단어가 좀 저속하고 수준이 떨어져가지고 여러분들 가끔 당황스러우실 수도 있는데 어떻게 보면 또 저는 그러한 재미를 또 좀 이렇게 좀 꺼집어내는 스타일이라 좀 양해 좀 부탁드릴게요. 그래서 이제 이야기 드리는 거예요. 고칠 생각은 없어요. 자, 코드가 존재하지 않으면 과목명을 공백으로 표시하고요. 이렇게 했을 경우에 쉘 채우기 핸들을 했을 때 여기 알맞게 나온 것은 그래요. 이것도 말이 어려운데 쉽게 뭐냐 하면은 여기에 과목 코드 보조표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이 W라는 애를 찾아가지고요. 이 워드라는 애를 여기다 넣는 거고요. 자, P 파워포인트 여기다 넣는 거고요. 자, 엑셀 하니까 값이 없어요. 그럴 때 여기에다가 아무것도 넣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럼 우선은 뭐가 필요할까? 룩업이 필요합니다. 그죠? 자, 룩업을 가지고 와요. 룩업에 대한 걸 한번 볼게요. 자, 여러분들 우리 룩업 함수 쓸 때 어떻게 합니까? 자, 우선은 찾고자 하는 값 얘죠. 여기에 있는 요놈이에요. 요놈을 어디서 찾을 거예요? 이쪽에서 찾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 얘네 자동 채우기 하죠. 아래쪽으로 쭉 끌어야 됩니다. 그죠? 여기다 넣고 자동 채우기해서 끌을 거 아니야. 얘네 당연히 절대 참조돼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얘가 틀린 거예요. 자, 두 번째는 얘가 답이니까 제끼고요. 세 번째, vlookup을 한번 볼게요. 자, 여기에서 vlookup 해가지고 이렇게 해서 이해가지고 true 했어요. 뭐 오류로 허용한다 했는데 여기서는 이게 틀린 게 아닙니다. 이렇게 해도 나올 수도 있어요. 근데 틀린 거는 여기 한번 보세요.
if error라고 하는 함수는요, 구조 자체가 첫 번째 인수의 value가 와요, value, 값. 응? 참이냐 거짓이냐라는 거. 만약에 얘가 에러면 뭐를 출력하라는 얘기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얘네 순서가 잘못됐어요. 얘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제가 이거를 예제를 30번을 넣어놨을 거예요. 그래서 30번에 가서 보면 간단한 거예요. 여기서 우선은 if error라는 함수를 한번 해볼게요. 자, if error 딱 해보니까요. 함수 마법사 실행해 보면은요. value가 나와요. 이게 값이거든요. 값이 나오고 얘가 만약에 이 값이 오류면 그때 얘를 출력하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가 916업 함수부터 해가지고 한번 넣어보도록 할게요. 나중에 어차피 실기하면 합니다. 얘는 또 실기 정도 수준의 문제니까. 자, 우선은 lookup value 내가 찾고자 하는 거는 얘고요. 찾을 범위는 여기에요. 그리고 얘는 절대 참조 줘야 된다 했죠. 그 다음에 내가 가져올 거는 과목명이니까 2열이에요. 됐어요? 여기까지만 주면 값은 나옵니다. 그 전에. 자, 이렇게 했는데 값이 나와버렸어. 어? 값이 나와버려서 안 되죠. 없는 애가 있는데. 그래서 마지막에 여기에 레인지 룩업에 분명히 폴스를 줘야 돼요. 좀 아까 이게 true로 준 것도 있었는데 이거 true도 잘못된 거네요. 그지? 자, in스도 잘못되고 true도 잘못됐네요. 그래서 여기에다 폴스를 줘야만이 정확하게 해당하는 값을 찾아서 여기에 na라고 하는 오류가 나오는 거예요. 그럼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if error를 이용을 해서 야, 만약에 오류가 났어. 여기에 있는 얘가 오류가 났어. 그러면 그때 얘를 뭘 표시하라고요? 공백을 표시하라. 이 얘기죠. 그죠? 그래서 지금은 제가 함수를 순환 참조해가지고 넣어서 그런데 다시 한번 얘를 처음부터 한번 해볼게요. 자, 얘를 컨트롤 Z 눌러서 할까? 컨트롤 Z 눌러서 자, 여기에 요놈까지 가져왔고 여기에다가 if error 됐죠? 함수 마법사 실행합니다. 자, 이 값이 오르면 그때 공백을 표시하라 이렇게 하는 거니까 이렇게 해서 이렇게 끌어주시게 되면 오류가 발생한 애들만 이렇게 되겠죠. 그리고 얘는 꼭 폴스 줘야 되겠네. true 주니까 오류가 생기네요. 됐어요? 자, 그래서 요것도 제가 설명을 달아놓기는 했는데 순서가 바뀌어야 함. 또한 이렇게 해서 하나 더 설명을 좀 적어놓을게요. vlookup에서 range lookup 인수는 false를 지정해야 함. 여기까지 적어 놓으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자, 다음에 요거 형식도 좀 맞춰줘야 되겠는데 자, 이렇게 형식도 좀 맞춰놓고 자, 31번 보겠습니다. 다음 중 아래 워크시트에서 몸무게가 70kg 이상인 사람 수를 구하고자 하는데요. 수를 계산하는 거네요. 자, 데이터베이스 함수구나. kg 이상이라고 해서 우리가 조건을 주고 몸무게에서 여기서 70 이상인 것의 인원수를 계산하는데 여기서 잘못된 거는 그렇습니다. 자, 우선은요, dcount라고 하는 함수와 countA라고 하는 함수의 차이점을 아시나요? 자, count는 이 숫자에 대한 개수를 셉니다. countA는 숫자고 문자고 채워져 있으면 다 세워요. 그러면 보겠습니다. 여기 가운데 인수, 이게 첫 번째 인수고 가운데 인수들이 이렇게 있어요. 여기까지가 가운데 인수, 이렇게 가운데 인수인데 dcount하고 두 번째 했어요. 범위 잡은 것이 1, 2. 여기가 되겠네요. 이거 나올까요? 안 나와요. 왜? 문자열이잖아. count라고 하는 함수는 기본적으로 숫자열의 개수를 세우기 때문에 여기에 있는 요놈을 3이나 4를 지정하면 될 것 같아요. 얘는 이 dcount, count 함수의 특징인데 어떤 열을 선택해도 돼요. 그지? 대신에 여기에서 얘가 숫자인 애들, dcount라는 함수를 썼으면 숫자인 애들, 즉 2열을 제외한 나머지 애들을 선택해도 되지만 그렇지 그 외에 문자열에 해당하는 애를 넣으면 안 됩니다. dcount A 했으니까요. 어떤 열을 하도 상관없어요. dcount에서 세 번째니까 숫자가 있어서 됐어요. dcount A 했어요. 세 번째 열 뭐 아무거나 해도 돼요. dcount A는 1열부터 시작해서 4열까지 어떤 걸 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죠? 여기 2열이구나. 3열, 5열이 아니라 그제? 네. 그래서 dcount A 같은 경우에는 숫자건 문자건 상관이 없는데 dcount 같은 경우에는 숫자열만 선택해줘야 됩니다. 자, 다음 중 수식 입력줄에 아래에 수식을 입력했을 때의 결과로 옳은 것은 이랬습니다. 이거 우리 한번 해볼까요? 32번 제가 식을 넣어놓지 않은 것 같은데 여기다 32번 이렇게 해서 여기 한번 넣어볼게요. 자, 보시면은 우리 trim이라고 하는 함수는 어때요? 양쪽 끝에 공백을 날려요. 그래서 지금은 아무런 차이가 없습니다. 그죠? 근데 만약에 이쪽에 이렇게 공백이 있다면 이런 앞뒤에 공백을 날리는 역할을 하는 거지 얘가 중간에 있는 것은 날리지 못한다 그랬죠. 근데 중간에 있는 것이
스페이스가 아마 2개 이상인가 하면 얘네를 줄여주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죠? 그래서 양쪽 끝에 있는 애들을 날리고요. 만약에 중간에 띄어쓰기해서 스페이스가 하나 이상일 경우에 걔네를 줄여주는 역할을 하는 게 바로 트림이에요. 자, 프로퍼는요. 첫 단어 대문자 시키죠. 됐어요? 양쪽의 공백을 제거하고 그 다음에 또 뭐예요? 예, 문자열 중간에 한 칸 이상의 공백을 삭제하여 한 칸으로 만든다. 한 칸. 공백 하나 이렇게 하는 게 낫나요? 공백 한 칸 나오겠다, 그지? 한 칸으로 줄여준다.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네요. 자, 중간에 만약에 얘가 여러 개 있었다 그러면은 모르겠지만 한 칸이기 때문에 하나일 때는 건들지 않아요. 왜 붙여 쓰기 때문에. 그죠? 자, 다음에 결과가 색과 다른 하나는 이제 서치 함수하고 파인드 함수인데 사실은 얘네는 1급 함수예요. 응? 1급 함수인데 나온 거야. 자, 어떻게 해야 돼? 그러면 해야죠. 자, 서치라고 하는 거는 찾는 거예요. 두 개가 함수가 똑같은 기능을 합니다. 근데 차이점이 딱 하나가 있어요. 뭐냐면 파인드 함수는요, 대소문자를 가려요. 서치는 대소문자를 가리지 않아요. 그래서 서치 A 하면은 이놈 1 나옵니다. 1. 그 다음에 서치 A 해도 얘 1 나옵니다. 근데 find A 하게 되면 이 소문자 바로 이 뒤에 있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6이 나오게 돼요. 얘는요 대문자 지정했으니까 1이 나오겠죠. 그래서 우선 요놈만 우리가 33번 시트 하나 만들어 가지고요 하나 넣어 볼게요. 이렇게 해서 넣어보면 1 나오죠. 그런데 얘는요 5나 6이 나오겠죠. 뒤쪽에 A니까 대소문자 가린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해보시면은 6이 나오겠죠. 자, 이 차이점에 대한 거 1급에는 아주 자주 나오던 애인데 1급에 있는 애가 내려왔어요. 확인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중 시트 탭에 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것은 시트 탭의 색에 변경할 수 있으나 각 시트의 색은 반드시 다른 색으로 해야 된다. 했는데 시트 요거 우리 색깔 한번 바꿔봅시다. 예. 뭐 여러 개를 잡아볼게요. 어떻게 잡은 건지 알아? 자, 얘 선택 Shift 다음 마우스 오른쪽 탭색 뭐 여러분들 뭐 안 보이셨겠지만 이런 식으로 하면은 똑같은 색깔 지정할 수 있어요. 전혀 제약이 없습니다. 시트 탭을 더블 클릭하여 이름을 변경할 수 있다. 다 아시죠? 더블 클릭 해가지고 뭐 33면 뭐 이렇게 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시트 탭의 바로가기 메뉴에서 모든 시트 선택을 클릭하면 그쵸? 자, 마우스 오른쪽 잘려 보이시죠? 맨 아래 있어요. 오른쪽 하면 맨 아래 모든 시트 있습니다. 이게 보여드려야 되는데 이렇게 하면 되나? 이걸 이렇게 해놓고 이렇게 올리고 마우스 오른쪽 됐지 그지? 됩니다. 선생님 해제는 어떻게 하나요? 다른데 아무데나 한번 클릭하면 해제됩니다. 이것도 나온 적 있습니다. 자, 시트 탭에 바로가기 메뉴에서 삭제를 클릭하면 시트 삭제가 되죠. 또 하나 중요한 거 시트는 삭제하면 복구가 되지 않습니다. 다음 중 매크로 이름으로 지정할 수 없는 것은 한글로 시작했네요. 영어로 시작했네요. 한글이네요. 숫자로 시작할 수 없습니다. 특수문자로 시작할 수 없습니다. 됐죠? 또 중간에 공백을 넣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얘네를 사용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숫자로 매크로가 시작이 될 수 없어요. 매크로에 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것은 서로 다른 매크로를 동일한 이름으로 부여할 수 없다. 당연하죠. 헷갈리죠. 매크로는 반복적으로 작업을 자동화하여 복잡한 작업을 단순한 명령으로 실행할 수 있도록 한다. 좋아요. 매크로 기록 시에 사용자의 마우스 동작은 기록되지만 키보드 동작은 기록되지 않는다 했는데 둘 다 기록돼요. 기록 안 되는 거는 메뉴 누르는 거 있죠? 이런 탭을 전환하거나 뭐 여기에서 뭐 이렇게 해가지고 뭐 이런 거는 기록이 안 됩니다만 내가 클릭을 하거나 키보드를 뭘 누르거나 하면은 얘네는 다 기록이 돼요. 현재 쉘의 위치를 기준으로 매크로가 실행되도록 하려면 상대 참조로 지정한 후에 제가 거시기 한다. 현재 쉘, 즉 내가 지금 찍은 거에서 바로 실행하려면 아니면은 항상 고정된 쉘에서 우리가 실기시험에서 나오는 거는 절대 참조. 기본이 절대 참조예요. 자, 다음 중 아래 표에 표시되어 있지 않는 것은 그랬어요. 자, 우선은 데이터 레이블. 얘네 레이블이에요. 그 다음에요. 데이터 계열. 얘네가 계열이에요. 계열 요소라고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그 다음에 데이터 표. 데이터 표는 밑에 있죠. 눈금선. 얘네 눈금선이잖아요. 그죠? 이렇게 되는 거고. 밑에서 이제 설명이 좀 있어요. 얘가 데이터 표입니다. 데이터 테이블, 데이터 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됐죠? 자, 38번. 다음 중 엑셀 파일의 암호 설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그랬습니다. 암호는 대소문자를 구별하지 않는다 그랬는데요. 엑셀 파일에서는 대소문자 구분합니다. 됐죠? 암호를 잃어버리면 복구할 수가 없다. 또 암호를 잃어버리면 복구할 수 없고 암호는 파일 저장 시 일반 옵션에서 쓰기 암호와 읽기 암호
두 가지로 할 수가 있고요. 쓰기 암호가 설정된 파일을 읽기 전용으로 열어서 수정한 경우에 동일한 파일명으로는 저장할 수가 없대요. 자, 다음 중 차트 종류인데 이거 뭐예요? 방사형이죠? 자, 상호 관계를 할 때는 방사형이다. 그래서 차트 종류에 대한 것도 종종 출제되니까 한번 봐주시고요. 다음 중 엑셀 2007에서 우리가 지원하는 파일 형식으로 옳지 않은 것은 기본 엑셀 통합 문서고요. 얘는 매크로 문서잖아요. 그죠? 엑셀 XTM인가요? 매크로가? 그지? 옳지 않은 것은 그랬는데, 우선 얘는 맞고요. 엑셀 TM이 아니구나. 엑셀 SM이 되겠죠. T가 들어가게 되면 서식 파일이죠. TM. 그지? 얘는 서식 파일에 해당하는 거고, 그 다음에 SRXB 얘는 바이너리, 얘는 옛날 파일. 그래서 밑에 나오는 얘네들 한번 정리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해가지고 우리가 간단히 한번 살펴봤고요. 여러분들도 다시 한번 문제 틀린 부분 확인해서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요.